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왜 파우치 배터리가 전기차에 좀 힘든지, 제가 보기에도 다른 배터리 규격이 원통형이나 그나마 각형 정도가 이 전기차에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이런 내용을 얻었냐면 샌디 먼로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테슬라 차량을 분해해서 기술이 어떻고 혹은 다른 전기차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데요.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분해해 가지고 그 관련 리포트를 비싸게 파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몇 번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참고로 이분도 좀 테슬라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리포트를 보면 이 배터리 팩이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험머 EV랑 테슬라 사이버트럭,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어떤 아키텍처를 쓰고 이런지는 배터리 데이 뿐만 아니라 이분이 모델 3, 모델 Y도 분해해 보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리비안도 자기들이 어떤 아키텍처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방송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적하신 게 파우치 배터리는 배터리 자체가 어느 정도 부피 팽창이나 수축과 팽창을 조금씩 하는데 그 배터리를 이렇게 잘 지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딱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쪼을 수 있는, 이렇게 잘 담을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이런 LG의 파우치 배터리 쓴 걸 봤는데 이 내부에 버스라든지 이 와이어링 같은 것들이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는 더 배터리 팩을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 팩은 훨씬 더 와이어도 단순화되어 있고 버스도 별로 쓰지 않았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파우치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겉이 원통형 같이 어떤 리지드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뭐 지탱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듈에서 이런 걸 단순화하기가 어렵다고 이분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GM의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WBMS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역시 또 이제 한 부분만 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많은 분들이 그 800V 시스템이 더 좋고, 그러니까 고전압으로 갈수록 더 효율이 올라가는데 제가 마치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듯이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당연히 의미가 있죠. 모든 면이 똑같다면요. 계속 제가 같은 문제로 이게 태클이 걸려서 몇 달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배터리 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 내부는 생각외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리스로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게 안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GM이 이미 밝히기로 만약에 배터리들을 와이어리스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쓴 와이어의 90%를 없앨 수 있다고 테슬라가 아니라 GM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팩 내에 배터리가 상당량을 차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중국의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LFP라는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지만 좀 안전한 배터리를 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 주행거리가 이게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 중국 친구들도 테슬라가 하겠다는 이런 셀 투 바디를 먼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 바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발열도 좀 잘 빼서 이거 시연할 때 보면은 터져도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배터리 팩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연도 했고요. LFP 자체가 또 안전한 면도 있고요. 이렇게 팩으로 해서 차를 지탱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 친구들로요. BYD에서 이제 밝히기를 통상적으로, 심지어 여기서는 컨벤셔널한 팩은 40%랍니다. 셀이 들어가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팩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BYD는 모듈을 드러내서 이것을 셀에 차지하는 부피라든지 그런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면 비록 LFP의 에너지 덴시티가 낮더라도 팩에서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테슬라 얘기가 아닙니다. GM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와이어링을 없애면 상당량의 부피를 가져갈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전비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그 부피에다, 남는 부피에다가 배터리를 더 넣어서 에너지 덴시티를 팩 레벨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 보셨듯이 배터리 셀이 그렇게 전체에 크게 많은 막 7, 80% 그렇게 가질 않기 때문에 생각외로 배터리 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구조와 와이어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줄여도 상당한 전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더 그러니까 종합 예술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400V니 800V니 그 한 가지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800V 시스템을 쓰는 포르쉐 타이칸을 봐서 압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여러 미국 유튜버들의 리뷰를 다 보더라도 열이면 열 젊은 10명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뭐 충전 환경이야 뭐 포르쉐가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웬만큼 돼서 뭐 테슬라 슈퍼차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쓸 만큼 온다고 하더라도 이놈의 주행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800V 쓰지 않습니까? 800V 쓰는데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떨어집니까? 심지어 가격이 이건데 이제 지금 테슬라 모델 S의 플레이드를 생각을 하면 이제 같은 가격이면 2배도 넘게 가는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이라는 거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와이어리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중국 친구들이 보여준 셀2팩 이런 것들. 근데 파우치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겸 거기다 이제 테슬라는 한술 더 떠서 배터리 팩을 지지대로 일종의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이캐스트로 이 구조물을 찍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앞뒤 찍어내고 팩으로 이걸 연결해서 일종의 이런 프레임 같이 쓴다고 배터리 대회에서 이미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싸게 빨리빨리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및 레인지도 늘어나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파우치 배터리는 힘든 것 같고 테슬라의 방향이 굉장히 전기차에 뭔가 이 특화된 그만큼 전기차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진가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회사들의 참 영향력이 점점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소식도 참고로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BYD라는 회사가 지금 벤츠랑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독일 여기 기사 내용은 독일 친구들은 CATL을 쓰고 있다는데 BYD가 더 확장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토요다와 이제 포드도 BYD 거를 이제 중국에서 BYD 배터리를 쓴다는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내에서는 글쎄요 딱히 경쟁자를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샌디가 보여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좀 놀랬던 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정도로 디젤 트럭이 스펙이 막강한 줄 몰랐습니다. 이게 1000마일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젤 트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사이버 트럭과 똑같은데 뭐 성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뭐 100까지 가속하는 게 좀 느리지만 뭐 솔직히 트럭이 빨리 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뭐 페일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토잉 캐퍼시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참 내연기관이 정말 잘 만들어진 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적은 많이들 친환경 외치지만 결국 이런 친환경 바람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시프트하게 되면 자국의 산업이 위협받게 될 텐데 과연 친환경을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것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가 저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